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강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졸한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면 치졸한 복수,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처절한 복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그것이 친정 엄마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제대로 겪다 보니 치졸이고 나발이고 저희 엄마가 당한 일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저희 친정엄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무슨 복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 대단하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제 이야기에 더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는 동생을 낳아주지 못하셨으니 저는 외동딸로 자랐죠. 홀로 남은 엄마는 참으로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내셨어요. 사실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리 사랑받는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자식인 제게도 무척이나 헌신적인 분이셨죠. 그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에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도 부족하다 여긴 적 없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비교를 하려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 허황된 꿈을 꾸는 아이도 아니었고 가지지 못한 것을 공연히 동경하는 아이도 아니었기에 제가 가진 것과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나름대로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핏 생각해도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억을 꼽자면 그날입니다. 엄마가 치열하게 산 덕분에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그러다 드디어 전세가 아닌 저희 집을 마련하게 됐던 날 말이에요. 그날 엄마랑 저랑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랍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인 거야? 이제 우리 집 비우고 이사 갈 걱정 안 해도 돼? 보증금 올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냐고. 그래, 현주야. 이제 진짜 우리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야. 엄마는 태어나서 진짜 우리 집에서 처음 자보는 거야. 어? 진짜야? 나도 그런데. 우리 둘 다 이 집이 태어나서 처음 갖는 우리 집인 거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나는 이렇게 일찍이 이런 행복을 다 누려보는 거잖아. 아유, 이게 무슨 그동안 고생시킨 게 미안할 뿐이지. 우리 현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우리 집에서 우리 둘이 떵떵거리며 잘 살자. 어디 누구한테 보여줄 데도 없으면서 엄마와 저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자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는 가난한 친정에서 태어나 평생 힘들게 사셨거든요. 변두리 잡고 허름한 집이라고 해도 내 집을 갖는다는 건 엄마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제게도 그랬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를 보며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집도 생겼으니까 현주 넌 다른 걱정 하나 할 거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너 대학 공부도 얼마든지 시켜줄 거야. 집장만 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또 하겠다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웃는 거야? 에휴, 엄마도 참. 그럼 우리 딸 공부시킬 생각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니? 좋기만 하다. 웃음이 절로 나지. 엄마, 나 대학 공부 꼭 안 해도 돼. 나도 생각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 좀 하다가 공부가 진짜 하고 싶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돈 벌어서 하면 되잖아. 그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를 위해서 돈 좀 쓰고 살아. 얘 좀 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없니? 집이 없니? 엄마가 네 공부 시켜줄 수 있다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너무 고생하잖아. 평생 그렇게 일만 하고. 그게 엄마의 즐거움이야. 엄마가 일한 덕분에 우리 집이 생기고 네가 대학 공부하고 그런 맛에 돈 버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엄마 기쁘게 해주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 네,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 인생에 엄마는 없는 듯이 제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가 행복한 거다 하셨죠. 그런 엄마 뜻을 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사실 그리 내세울 만한 대학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했으니 재수 안 하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만 누구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좋아해 주셨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고 캠퍼스 커플로 만난 첫사랑과 신입생 때부터 꼬박 7년간 연애를 했어요. 신입생 때부터 만났으니 저희 엄마랑도 자주 만나고 저희 집에도 오가면서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죠. 그 친구 군대 갔을 때도 그 뒷바라지 다 했고요. 제가 먼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으니 그 친구 복학해서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가 많이 도와줬었고 말입니다. 그 친구도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발전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철없던 시절부터 그 친구밖에 모르고 헌신적인 연애를 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 그 친구와 저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한 몸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할 사이라 생각했고 이미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 저는 그 친구가 결혼하자 하는 말을 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취직한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따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고 또 그 친구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어도 저는 그 친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도 못했거든요. 그 친구 군대 갈 때 아주 잠깐 인사를 드렸던 게 전부였어요.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으니 사는 게 바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니 드디어 보자고 하시는구나 했죠. 그렇게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철 모르고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거라 생각해서 지금껏 별말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머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아요. 나 아가씨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애 아빠 사업 망하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렇지 우리 집 그렇게 우습게 볼 집안이 아니거든요. 아, 우습게 보다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쉽게 말할게요.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아들 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러시면 저희 7년을 만났어요. 대학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사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 글쎄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 우리는 편모스라에서 자란 며느리 볼 생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아이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내 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놔줘요. 첫사랑 집에서 저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그 이유 하나였죠. 다른 것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그 하나를 핑계 삼아 내세웠던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제게 들이댄 이유는 그거였어요. 혼자 자란 아이는 알게 모르게 결핍이 있는 법이라나요? 그러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그 말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럴 거면 진작 그럴 것이지 7년이나 만나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뒷바라지 받을 것 다 받고 이제 와서 헤어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머니, 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막 자라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가르칠 거 다 가르치셨고요. 저 절대 함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 면회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러는 것부터가 그게 막대 먹은 게 아니고 뭐야? 그거야. 어머니, 저희 정말 사랑해요. 잘 살게요. 아우, 글쎄 그 어머니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가씨가 뭐라고 해도 난 애비 없는 자식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내 마음 안 바뀌니까 서로 짐 빼지 말자고. 기어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몸열감을 느끼며 헤어짐을 당했고 그 일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로 쉽사리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그냥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 직전에 그쪽 집안 반대로 일이 잘못되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엄마 역시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후로 연애다운 연애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안타깝고 측은하게 보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지내다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정 많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고 또 서서히 다가와 줬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인정해준 사람이랍니다. 홀로 저를 키워내신 것을 두고 대단한 분이라며 칭송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저와 저희 엄마의 삶 전체를 그 사람이 껴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모른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랑받는다는 걸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제게 그런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니는 시부의 후처였어요. 이미 전처소생의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처로 들어간 것인데다 그 자식들이 그리 어린아이들도 아니었기에 엄청난 텃세를 겪어야 하셨대요.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형 누나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 부를 일도 없었지만 어릴 때 몇 번 그렇게 불렀다가 된통 혼났었거든. 아유, 정말 나쁘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아버지에 키워주신 엄마가 낳은 아들이면 동생인 거지. 어쩜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엄마도 우습게 보는데 나한테 그런 예의 차리겠어? 엄마도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정신없었지. 그러니까 나는 늘 혼자였어.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도 늘 바쁘셨어? 아버지? 아버지란 사람도 내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뭐.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후처로 들이면서 그저 집안일이나 해주는 사람이라 여긴 것인지 내가 태어난 걸 반가워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를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을걸. 아휴, 정말 의외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난 지금 사는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불편하고 늘 집에 있는 게 싫거든. 그런데 자기 집은 참 따뜻하더라. 자기랑 자기 엄마는 진짜 가족 같아. 그게 참 부러워. 좋게 봐줘서 고마워. 사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게 나한테 상처였던 적이 없었는데 첫사랑에 실패하면서 그 일이 내게 정말 컸었나 봐.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가족은 자기랑 자기 엄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 처가살이를 하고 싶을 정도야 진심. 뭐? 처가살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뭐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결혼하자고? 우리 결혼하자. 왜? 싫어? 그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 청혼이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청혼이었어요. 처가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로 청혼을 하다니 말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청혼을 받아들이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뛸 듯이 기뻐하며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그 사람이 결혼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 아니, 그 사람이 결혼하재. 나 오늘 청혼 받았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얘 차근차근 제대로 좀 말해봐. 청혼? 정말이야? 아이, 참, 그렇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청혼했는지 알아? 처가살이 하고 싶다는 거야. 결혼해서 엄마랑 같이. 우리 셋이 같이 살고 싶대. 엄마도 좋지. 엄마도 그 사람 좋아하잖아. 아유, 뭐 그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같더라. 그치만 엄마랑 같이 살다니 그건 아니지. 말은 그렇게 해도 처가살이가 쉬운 게 아니야. 오죽하면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하겠니? 아닌데, 그 사람은 안 그래.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랬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생기기 마련이야. 마음만 감사히 받는다고 하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엄마와 제가 부둥켜 안고 좋아했던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주고 엄마는 작은 방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엄마가 한사코 그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엄마, 무슨 이 집은 우리 신혼집으로 해요. 신혼집을 누가 이렇게 다 갖추고 시작해? 우리도 월세방부터 시작하면 돼. 엄마가 못 해줄 형편이면 몰라도 해줄 수 있어서 해준다는데 뭘 그래. 아유, 기분 좋게 받아줘야 엄마도 보람 있지. 이 집 주고 엄마가 새방 얻어 나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형편이 돼서 해주는 거야. 엄마 거 희생해서 주는 거잖아. 생각해봐. 너희는 둘이고 또 곧 애도 생길 테고 앞길 창창한 니들이 이 집에 사는 게 좋지. 니들 새방살이 하는 거 보면서 엄마가 이 집에서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니까 같이 살면 되잖아. 그럼 간단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정 싫으면 이 집 팔고 우리 돈 보태서 엄마 집이랑 우리 집 둘 다 웬만한 걸로 알아보자. 전세로라도 말이야. 이 집을 어떻게 장만한 건데 팔어. 그리고 이만한 집 구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아유, 그러지 말고 니들이 여기 살아. 엄마가 자주 놀러 올게. 그러면 되잖아. 엄마 고집이 제 고집보다 한 수 위여서 결국 엄마가 이겼지 뭐예요. 결국 그 집에서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엄마는 작은 방을 얻어 나가셨어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감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극진히 모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모습들 덕분에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듣던 대로 시댁에서 남편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배다른 형과 누나는 물론이고 시부마저도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저 역시 그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의 차리러 간 시댁에서 저는 가사도우미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는 시모의 모습만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사 받으세요. 절 받으셔야죠. 아유, 그래. 고맙구나. 여보, 여기 방석 두툼한 걸로 깔았어요. 이리 앉으세요. 절은 무슨? 아이, 그런 거 됐으니 생략하자. 괜히 번거롭기만 하지 뭘. 그렇죠. 아유, 이게 다 구습이지 뭐. 예, 절은 됐다. 받은 걸로 하마.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오늘 저녁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잖아요. 아,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누가 아니래? 아주 신이 났나 봐. 못 봐주겠어 정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 저도 있는 앞에서 시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니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배다른 형은 결혼을 아예 안 했고 배다른 누나는 결혼해서 출가했다가 이혼하고 들어온 지 1년쯤 됐다고 하던데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속옷까지 다 빨래통에 내놓아 시모에게 빨게 하는 거 있죠. 할 말 다 했지 뭐예요.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가사도우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시모가 자기들을 위해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니 그게 뭔가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씁쓸했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남편은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서라도
시댁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저 역시 그 댁에서 며느리 대접을 못 받았으니 가족 행사라고 해도 저희가 그 집에 갈 일은 없더군요. 그렇게 시댁과는 소원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가끔 시모가 장 보러 나왔다가 저희 집에 들르거나 가족들 모두 어딜 갔다 하며 오시거나 그러셨을 뿐입니다. 시모도 정말 안 되셨지 뭐예요. 그래도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아니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 엄마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젊을 때 하도 몸을 혹사시켰던 탓인지 안 아픈 곳이 없고 고장난 곳이 너무 많으셨긴 했어요. 그야말로 몸 전체가 종합병원이었죠. 그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엄마 걷는 게 왜 그래? 어? 무릎이 시원찮은 거야? 아유, 글쎄 그게 괜찮았는데 요 며칠 그렇구나. 괜찮은 게 아니잖아. 아우, 어디 좀 봐. 이거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연골 수술 뭐 그런 거 말이야. 수술은 무슨. 내가 앞으로 이 무릎 쓰면 얼마나 쓸 거라고 수술을 해? 아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아니야, 요즘 어르신들 무릎 수술 다 하시잖아. 일단 병원부터 가봐요. 내가 모시고 갈게. 병원? 아니다, 아서라. 병원을 왜 가? 나는 병원 가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 너무 아프다 싶으면 약국에서 약 사다 먹으면 되지. 엄마, 이러다 병만 더 키우는 거야. 어디 좀 봐. 세상에. 엄마, 하루에 먹는 약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아니,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얼만큼 아픈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원래 엄마 집이기도 하잖아요. 남편도 청혼할 때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제가 그런 말을 할 엄두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 동의해 엄마를 모셔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엄마도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리지 못하셨죠. 그만큼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엄마를 모셔오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집에 모셔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가 장 보러 나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한 번씩 그러시니까요. 시모도 물론 저희 엄마를 저희 집에 모셨다는 걸 알고 계셨고 말이에요. 그러니 인사도 하실 겸 들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이렇게 뵙네요. 제가 자유롭게 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식사 한번 하기도 쉽지가 않더니 그래도 이렇게 와 계시니 뵙게 됩니다. 아유, 그러게요. 늙은이가 염치 없게 딸 사위한테 패만 끼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돈 얼굴 뵈니까 좋네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저희야 뭐 아파도 아플 수가 있나요? 애들 아버지 시중도 들어야 하고 저는 그저 안 써더니 부럽기만 하네요. 저는 아들 며느리 데리고 살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어요.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뜻 저희 엄마를 부러운 듯한 내색을 하셨어요. 그러실 만도 하다 싶고 아들 며느리 데리고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시는데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시모가 시댁에서 어떤 처지인지 알기에 더욱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장은 저희 엄마 건강이 먼저였으니 죄송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리고 시모 말씀처럼 시모는 그러고 싶으셔도 마음대로 그러실 수도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니 죄송한 마음만큼 제가 시모에게 더 신경을 쓰자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보였을 테니 남편도 그런 저를 알아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마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신경 많이 쓰는 거 내가 알아. 아니야, 무슨. 당연히 내 할 도리 하는 거지. 솔직히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버님이나 눈치가 보여서 내 마음만큼 다 해드리지도 못해. 알지. 그러니까 더 고맙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와 있는 걸 보셨으니 어머님도 얼마나 그러시겠어? 아들 며느리 데리고 살고 싶다 하시는 게 당연하잖아. 아유, 그래봤자 다 엄마 욕심이지 뭐. 당장 그럴 수도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장모님께 잘해드려.
남편이 말이라도 그렇게 한 번 더 제 마음을 알아주니 한결 편해지긴 했어요. 정말 고맙다 싶었죠.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 데리고 잠깐 외출한 사이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수술실로 옮겼고 수술은 그럭저럭 잘 됐다고는 하는데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온 겁니다. 엄마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도 없으니 대소변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병인을 쓰는 게 아니면 누가 한 사람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결국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러나 엄마는 요양원에서도 그리 오래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곳이 많으시긴 했어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슬픔이 몇 배로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장례 치르는 동안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정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편찮으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남편이 그러자고는 했지만 선뜻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싶다는 청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땐 그때고 상황도 생각도 달라졌을 순 있죠. 그게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원망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엄마 집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남편도 이미 저희 가족끼리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젊을 때, 멋모를 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는 말도 해줄 줄 알고 엄마한테도 제법 살갑게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장례 치르는 동안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죠. 엄마 영정 사진을 고를 때부터 이미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엄마 사진 말이야. 이게 더 낫지 않아? 바꿔달라고 할까봐. 이 사진에 엄마가 더 웃고 있잖아. 엄마 웃는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어. 그 사진 누가 신경 쓴다고 그래. 그냥 한번 결정한 대로 그냥 해.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 소리 많이 하면 진상이라 그러지. 이게 무슨 진상이야. 엄마 보내는 자식 마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리지. 그니까 그게 진상이라는 거야. 사진 그거 누가 열심히 본다고. 당신 정말 왜 그래? 조문 오신 분들 다 엄마 사진 쳐다보면서 엄마 생각할 텐데 이왕이면 우리 엄마 웃고 있는 예쁜 얼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정했으면 물어보긴 왜 물어보냐?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정 같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엄마 사진을 바꿔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늘한 얼굴로 나 몰라라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 같이 굴어서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조문객들 맞는 것도 영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툭하면 자리를 비우고 나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곤 하는 겁니다. 장례 치르는 내내 그런 남편의 모습들에 서운함을 느꼈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은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것이 먼저이니 별말 안 하고 장례부터 잘 치르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다 끝내놓고 집에 가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엄마를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쓰러지듯 실려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뭐야? 왜 이 길로 가?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나 너무 피곤한데 여보. 당신만 피곤해? 나도 똑같이 상 치는 사람이야. 나도 피곤하다고. 그리고 갈 데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볼 일이 있으면 어디 간다고 말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투명하게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정말 왜 그래? 글쎄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어? 여긴 아버님 댁 가던 길이잖아.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오라고 하셨어? 기운 없는 와중에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물었는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댁 가까이로 점점 가는데 시댁 앞에 시모가 나와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 옆에는 커다란 캐리어에 이민 가방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짐 가방 싸들고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차가 다가가니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 올라타셨고 남편은 시모의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으며 그러더군요. 당신 이제 할 일 없지? 그동안 장모님 모셨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나 모셔. 그러겠다고 했었잖아. 아니, 그건 그래.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야.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어머님께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상의 없이 우리 엄마 장례 치르자마자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엄마도 모시겠다더니 빈말이었냐? 그럴 리가. 그래, 좋아. 그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뭐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라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깟 너 소리 좀 했다고 그게 대수야?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냐?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시모라도 내가 그렇게 우스워? 저 역시 시모까지 계신 앞에서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자마자 시모를 모시러 갈 줄도 몰랐으니까요.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 엄마한테 해주겠다는 말. 남편은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저 내가라고 한마디 한 것에만 꽂혀서는 파르르르 떨던데 그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지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고 시모와 함께 저희 집에 시모의 짐을 펼쳐놓으며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니까 마음 편히 있어. 어때? 좋지? 좋다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 나는 어느 방을 쓰면 되는 거야? 사부인 쓰던 방이 어디지? 마음 같아서는 안방 내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장모님 쓰시던 방 좀 쓰세요. 이불이며 뭐며 그런 건 내일이라도 당장 다 새 걸로 장만해 드릴 테니까. 아유, 내가 아들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네. 새 이불에 새 방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좋지? 그러라고 내가 엄마 모시고 온 거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고, 내 아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지. 아유, 내 아들 효자야. 그동안 고생한 자기 엄마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라 이해하려고 해도 저희 엄마 땅에 묻고 돌아온 날 어쩜 그렇게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저희 엄마에게 그런 짓도 했겠지요. 그렇게 깔깔거리며 신나하던 두 사람. 그러나 그 꼴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날 밤 두 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 제가 엄마 장례 치르던 때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를 좀 해야 해요. 엄마 장례 치르는 동안 저는 엄청난 사실, 아니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그건 제 남편이 저희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는 동안에도 주간 요양보호사분이 주중에는 매일 3시간씩 엄마를 돌봐주셨거든요. 살갑고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엄마 장례식에도 오셔서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분 붙들고 저도 한참 울었지 뭐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장모 모시고 있는 걸 싫어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님 모시고 있었던 따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그 마음 잘 아실 테고 이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잘 지내실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엄마 모시는 걸 싫어했다니요. 아유, 보호사님 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요?
아니에요? 아닌데. 사위가 어르신 모시고 있는 걸 싫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꾸 요양원에 가시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이 너무 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요. 아, 그게 무슨... 그래요? 아닌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사위가 자꾸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기에 아유, 사위가 결국 그렇게 한 줄 알았죠. 아, 네. 그런데 아니에요, 보호사님.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뭔가 찜찜했죠. 그날 새벽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엄마가 쓰시던 휴대폰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다가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쓰러지던 그날, 휴일이던 그날, 저는 애 때문에 잠시 집을 비워야 했고 남편이 엄마와 단둘이 집에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갑자기 쇼크가 오는 걸 감지하고 바로 119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평소 깜빡깜빡을 잘 하시는 엄마셔서 제가 통화 내용이 무조건 다 녹음되도록 설정을 맞춰드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신고하시는 전화도 그래도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화통화 녹음 파일 외에 같은 날짜에 녹음된 파일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그 녹음 파일은 남편의 목소리로 시작하더군요. 무슨 그깟 일로 구급차를 부르냐 어쩌냐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 같지 않은 목소리, 다른 사람인 것도 같았지만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그때부터 충격이었는데 남편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별일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구급대원들은 돌아갔고 엄마는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던 거죠. 엄마는 나중에라도 제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상황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겠죠. 엄마의 그 심정을 생각하니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초동 대처를 잘하지 못해 엄마는 수술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원 신세를 지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 제대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제때 할 수만 있었더라도 엄마는 지금 제 곁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정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일단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 자초지종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엄마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그에 맞는 대처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해주겠다고 한 거 말이야. 우선 이렇게 시작할게. 나도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야. 뭐야? 아, 그게 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에 가? 네가 뭔데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니? 엄마, 걱정하지 마. 아, 지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아들인데 어림도 없지. 걱정할 거 없어. 뭘 모르나 본데 어머니 의료 책임자 명의 그건 나한테로 위임되어 있어. 모르니? 남편은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 배다른 형제들이나 시부에게도 반감이 컸기에 그 사람들 도우미처럼 살고 있는 시모를 보는 것도 힘들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대신 제가 시댁에 드나들며 시모를 챙겼고 그러면서 시모의 의료적 책임자 명의가 제게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 시모가 병원에 가거나 그러실 때도 제가 모셔갔었고 그때마다 보호자도 저로 설정을 했었죠. 즉 제가 주 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머니 요양원 입소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만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어느 요양원에서 멀쩡한 사람을 받아준다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엄마를 호화시설에 모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내가 왜 장기요양 등급 밖에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그런 공공요양시설에 보낼 거야. 걱정 마. 이게 다 정말이냐? 나 요양원에 가야 해? 무슨 수로? 장기요양 등급 그게 뭐 네 마음대로 척척 나오는 건 줄 알아? 너야말로 뭘 모르지. 그거 최하 평가받게 하는 거? 못할 것도 없어. 어머니 연세 노인분들 관리 좀만 안 하고 아플 때 병원 안 데려가면 간단하지.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뭐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걸핏하면 엄마한테 요양원 보낼 거라고 하고 우리 엄마가 부른 구급차까지 네 맘대로 되돌려 보냈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짓을 해. 제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소리를 치고 나서야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 탈 없이 잘 처리했다더니 이게 잘 처리한 거냐? 어만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군요. 두모자가 작당을 해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런 짓을 어떻게 이래? 미안해. 우리 엄마 처지를 생각하니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장모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어이없고 의미도 없는 소리죠. 남편이 난리를 치니 시모까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모자가 싹싹 비는데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두 사람을 용서는커녕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어요. 저희 엄마가 제게 증여한 집이니까요. 제가 맘만 먹으면 둘 다 당장 제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장모님한테 잘했던 거 잊은 건 아니지? 그거를 생각해줘.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했던 거라. 뭐 처가살이라도 좋다고 했던 거? 난 이제 그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그렇게 말해서 우리 엄마 집 얻어 편하게 살아볼 심산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 그땐 진심이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건데? 우리 집에 모시면서부터? 그게 그렇게 싫었니? 장모님이 싫었다기보다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 겨우 장만한 집도 우리한테 내주고 엄마는 또 새빵살이 하셨잖아. 그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남편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그랬든 그땐 진심이었으나 살면서 마음이 변했든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죠. 처음엔 순수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한들 그게 진심이었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인간이 엄마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 엄마를 어떻게 또 그런 데 보내겠어. 그런 데라니? 왜? 네가 우리 엄마한테는 요양원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도 네 말처럼 네 엄마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시게 해드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거는 내가 정말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려고.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구나. 네가 우리 엄마를 모시려고 했던 곳 결국은 시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나오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곳들이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네? 내가 말했지?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허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그걸 다 받아 챙겨놓고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받을 것 다 받고 나니 귀찮아진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받아낼 것도 없는 노인네다 싶으니 엄마가 짐스럽고 싫었겠죠.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제가 봐줘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모를 그런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남편 명예통장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엄마 병원비도 남편이 한 번도 낸 적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 엄마 부양도 지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말처럼 집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원에 네 엄마 잘 모셔. 네 돈으로 말이야. 남편은 그 소리까지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과거 이야기를 다 끌고 와서는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애 생각해서 남처럼 살더라도 이혼만큼은 안 하고 버텨보려 했는데 그 꼴을 보니 저런 인간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났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한 짓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제 명의였던 재산, 저희 엄마에게 그런 짓까지 저지른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위자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은 원래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고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간 남편이 가게에 기여한 것이 너무 없었으니 그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판결이 났습니다. 집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라고 해봤자 크게 말할 것도 없으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데 무리가 없었고 양육권도 물론 제가 가져왔어요.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것들은 그렇게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염치라고는 없었어요. 예, 아가. 아범이 그런 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그 집에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앓는 소리를 좀 했더니 아범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다 내 탓이야. 그런다고 그런 짓을 해요? 제가 저희 엄마 모시는 동안 어머니께 소홀한 적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상의를 했어야죠. 저희 엄마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어머니 모셔올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정말 소름 끼쳐요. 다 내가 못난 탓이야. 나를 욕하고 아범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애미 너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부탁한다 애미야.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살아온다고 해도 저는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나가세요. 여보, 난 정말 진심이었어.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줄 순 없을까? 나 정말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이야. 빚 갚는 심정? 웃기고 있네. 난 너 같은 인간이랑은 그런 관계도 맺고 싶지가 않아. 아, 시끄러워.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알겠니? 난 우리 엄마가 내게 남긴 집에서 엄마 추억하며 내 자식 잘 키우면서 더 열심히 살 거니까. 그런 인간에게 무슨 기회를 다시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걸요. 미움도 감정이 남아있을 때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제가 전 남편이란 그 인간에게 갖는 감정은 말입니다. 정말이지 순수한 미움, 증오거든요. 미련이나 그 어떤 다른 감정 전혀 없이 정말 너무 밉기만 합니다. 미워 죽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저 또한 그 인간이 저희 엄마에게 한 것처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엄마는 그 인간은 자식인 저와 똑같이 위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 인간 갈아 마셔도 분이 안 풀립니다. 게다가 엄마는 그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그 인간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또 쓰러진 엄마가 부른 구급차를 돌려보내기까지 하는 그 파렴치한 행동들을 다 보셨다고요. 엄마 심정이 어쩌셨겠습니까?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제게 알려주시려고 녹음 버튼을 눌렀을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그 인간을 정말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애 아빠로서의 자리요? 아니요.
저는 애가 어느 정도 자라기만 하면 애한테도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아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제 아빠를 보겠다고 한다면 그건 아이의 선택이니 존중해야겠지만 아이를 위해 그 인간이 한 짓을 덮어줄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전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응원 받아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날들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